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53부 천경사변 태평천국에 동란이 일어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56년 8월 동왕 양수청은 또다시 천부화범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천부화범을 통해서 홍수전을 호출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양수청은 자신의 입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이다? 상제의 말이다. 이게 천부화범이잖아요. 그래서 상제의 명령을 뭐라고 전달을 하냐면은 양수청이 그동안 세운 공적이 적지 않은데 최근에 또 강남 대영, 강북 대영 이것도 격파하지 않았냐. 그래서 많은 공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9,000세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자, 그때 당시 이제 태평천국의 왕들은 의전 서열에 따라서 이 부르는 호칭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만세라고 불렀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냐면은 국가 원수인 천황, 홍수전이 만세였고 그 다음번 서열이었던 양수청이 9,000세, 그리고 뭐 이제 위창이가 뭐 8,000세, 석달기가 7,000세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왜 아직도 9,000세밖에 안 되냐? 이제 양수청은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만세로 올라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9,000세로 불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태평천국에서 서열 2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세를 올리라니. 야, 상직께서 명령하신 것 치고는 너무 좀 섬세하고 꼼꼼하시죠? 뭐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시고. 자, 아무튼 간에 이거는 양수청이 적어도 의전서열 측면에서는 국가 원수인 홍수전과 동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홍수전은 당연히 붕괴합니다. 근데 당장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수전은 일단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선언을 하냐면은 양수청의 생일날 공식적으로 만세로 등업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자, 양수청은 이제 이 천부화범이 끝난 다음에 시치미를 뚝 떼고 물어봐요. 제가 좀 전에 이게 상태가 완전히 신내림 상태라 가지고 뭔 일이 일어난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제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나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능청을 떨면서 물어봤겠죠. 홍수전이 이제 똥 씹은 표정을 얘기했겠죠. 야, 상제께서 너 만세를 올리란다. 조만간 생일날이 오면은 너 만세로 등업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하고 넘어갔겠죠, 그 자리에서는. 자, 그러면서 이제 홍수전은 속으로 이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저 자식 두고 보자. 더 이상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홍수전에게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도전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양수청은 천부화범을 남용해가지고 태평천국 최고의 실세로 군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전서열만 2위일 뿐이지 사실상 태평천국을 양수청이 마음대로 좌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전서열까지 홍수전과 같아진다면은 사실상 국가 원수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홍수전이. 그러면 홍수전과 양수청이 차이가 뭐가 생기냐 이거죠.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게 홍수전의 집무실인데 이게 지금 난징에 가면은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그때 당시 게 아니고 나중에 복원을 해가지고 해놓은 거죠. 자, 이 으리으리한 자신만의 집무실을 지금 양수청한테 뺏길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끝도 모를 양수청의 독주에 홍수전은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전은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양수청이 만세칭호로 받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아예 은근슬쩍 내 자리를 노리고서 뺏으려고 한다. 어쩌면 나를 제거할지도 모르고 최하 나를 허수아비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내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수전이 더 이상 이제 궁에서 여자들이랑 놀 때가 아니에요. 이번에야말로 사생 결단을 내서라도 양수청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라는 거죠. 당연하게도 태평천국 내에서는 양수청이 지나친 독주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한 가지 좀 명심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정치판에서 너무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선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백전백승하는 장군은 별로 좋은 장군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백전백승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선자는 좋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기면 이길수록
자꾸 원한을 가진 정적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쟁터나 정치판이나 둘 다 매한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치판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이겨먹고 독주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양수청이 딱 그 꼴이에요. 자, 양수청은 지금 원하는 산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일단 첫째, 의전서열 문제로 한 차례 곤욕을 치른 부강 위창이 당연히 속으로 이를 갈고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여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천황자 홍선교. 사실 홍선교를 적으로 돌렸다는 것은 태평천국에 있는 사람들 절반을 자칫 잘못하면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홍선교가 사실상 여성 집단을 갖다 통솔하고 있는 최고 수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석달기도 사실 심사가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외종 공로를 양수청이 계속 가로채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양수청은 양수청대로 지금 가장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있고 또 명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석달기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기본적으로 양수청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최근에 왕정에 봉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왕과 남왕이 이제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갖다가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연왕 진일강. 참고로 진일강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명장으로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양수청한테 역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진일강도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양수청한테 이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예왕, 호의황. 이 사람들도 역시 홍수전의 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최전선에서 아주 핫한 화력을 보여주었던 진옥성, 이수성, 차세대 명장들이죠. 이 사람들 역시 양수청을 달가하지 않았고 홍수전과 뜻을 함께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1856년 9월 1일 밤, 천황 홍수전은 은밀하게 자신을 따르는 왕들과 장군들을 소집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천경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는 바깥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양수청이 미리 좀 흩어놨죠. 자, 그 사람들을 다 몰래 불러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 외정을 나간 석달기가 입성을 못한 상태였는데, 일단은 석달기를 빼고서 속전속결을 위해서 거사를 치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석달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들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석달기는 나중에 합류를 하도록 하고 먼저 선수를 치기로 해요. 자, 그래서 홍수전은 부강 위창이에게 성검, 문중서를 하사를 하면서 양수청을 역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수청에 대한 토벌을 명했다라는 거죠. 군권을 위임받은 위창이는 즉각 행동을 개시해서 자기 휘하의 병력들과 홍성규가 통솔하는 여군들을 이끌고 동항부로 쳐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른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천경사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경사변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요. 얼핏 생각해보면은 지금 부강 위창이와 홍수전이 연합을 해가지고 동항 양수청을 치는 거잖아요. 그럼 거하게 내전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생각보다 좀 싱겁게 끝납니다. 왜냐면은 사실 지금 현재 최전선을 다 지금 태평천국의 주력 부대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천경에 대한 수비는 아무래도 누가 좀 중핵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여군들이 중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여군들을 통솔하는 사람이 천황자 홍성교고, 그 홍성교가 지금 양수청하고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천경 내의 군권과 치안권은 양수청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양수청이 여군을 해체하려고 했던 거긴 한데, 아무튼 지금 선수를 뺏긴 거죠. 자, 그래서 위창이가 이끄는 천황군이 동항부로 급습을 하자 순식간에 동항군은 허물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양수청은 도망을 치죠. 사실 양수청 입장에서는 답이 없었던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걸 막을 병력도 부족한 데다가 설사 어찌어찌 막았다 치더라도 지금 외정을 나간 석달기가 돌아와가지고 합류를 해버리면은 어차피 게임 오버예요. 사실상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수청은 결국 도망을 치게 돼요. 하여튼 동항군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보나 답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황군이 동항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수청에 대해서 정말 커다란 앙심을 품고 있던 위창이는 도주하려고 했던 양수청을 체포를 해가지고 참수를 하면서 처단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천경사변은 양수청만 딱 제거를 당하고서 끝이 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사건이었고 그냥 이대로 마무리가 됐으면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문제는 위창이가 복수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 이제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피해 복수를 이어갑니다. 물론 처음에는 홍수전도 이거를 좀 동조를 해요. 자,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폭주 기관차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창이는 여기서 멈추질 않고 양수청이 일가, 친척, 그리고 동안부에 소속된 사람들까지 닥친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광기어린 학살극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났던 건 아니고 꽤 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동안부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면서 천경은 금세 피로 물들게 되었다는 거죠. 복수심의 눈이 먼 위창이 한번 폭주하기 시작하자 멈출 줄은 몰라요. 그래서 위창이가 홀로 권력을 독점한 채 양수청에게 조금이라도 동조를 했거나 혹은 자신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처단을 해나갑니다. 그러자 홍수전이 뭔가 좀 이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양수청을 기껏 몰아냈더니 지금 위창이가 칼자루를 쥐고서 복수의 칼날을 계속 휘두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봤던 석달개가 일단 외정을 중단하고서 급하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위창이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제 면담을 요청한 다음에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너무 지나치게 학살극 벌이는 거 아니냐. 복수를 꿈꾸는 자는 결국 복수의 칼날 아래 쓰러지기 마련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천경이 유령 도시가 되겠다. 잘못한 건 양수청이 잘못한 거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 이쯤에서 끝내셔라 하고 그렇게 만류를 하죠. 하지만 한번 폭주 본능이 발동된 위창이는 멈출 기색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위창이는 자신을 만류하는 석달기를 양수청이 동조자로 몰아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삽시간에 위창이에 의해서 석달기의 일가와 휘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대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이 참담한 사태에 석달기는 황급히 난징을 탈출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가까스로 자신의 군대가 주둔한 곳까지 도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주한 석달기 다음번 행보가 뭐겠어요? 1856년 10월 분노한 석달기는 외정에 나가있던 태평군 10만 명을 끌고서 진짜 10만 명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호활 10만 명이에요. 거의 전선에 나가있던 병력을 다 끌어모은 것 같아요. 그걸 끌고 와서 난징으로 진격해왔다는 거죠. 석달기가 누굽니까? 중국번을 수도 없이 격파했던 당시 태평천국에서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잖아요. 더군다나 그가 이끌고 있는 병력은 사실상 태평천국의 최정예 병력이에요. 따라서 난징에 남아있는 위창이의 군대로는 이거를 막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자 사태를 주시하던 홍수전은 은밀하게 석달기한테 위창이 토벌 명령을 내려줍니다. 나는 네 편이야, 오해하지마 하는 거죠. 이로써 난징에서는 홍수전과 석달기의 연합군이 위창이의 북왕군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수세에 몰린 북왕군은 더 이상 전세를 역전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결국 위창이는 총격에 맞아서 세상을 뜨고 말게 되죠. 당시 이제 여기 참전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예왕, 호위왕, 이 사람은 홍수전 라인이었는데 결국 홍수전 라인에 섰다가 위창에게 죽임을 당하고, 연왕 진일강은 또 위창이 라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또 그쪽에 있다가 결국 홍수전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동란 중에 나름 좀 이제 쓸만한 명장들이 이렇게 또 세상을 뜨게 되죠. 그리고 또 천황저 홍성규도 대략 한 요쯤에 이제 세상을 뜬 걸로 보고 있어요. 병을 얻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게 되고, 또 최초의 여성 장원 급제자였던 부선상, 이 부선상은 또 양수청 밑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양수청 밑에서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양수청을 또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막 설이 막 분분해요. 양수청 밑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위창이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설은 지금 이 청경사변 때 내부에서 내응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설도 있고, 그럼 이 청경사변 과정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자기는 어쨌든 양수청이 복수를 성공을 했으니까 천경을 떠나서 태평천국을 아예 떠나서 어딘가로 이제 떠나갔다, 뭐 그런 설도 있고, 하여튼 설은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856년 11월 이리하여 가까스로 청경사변은 진정이 되었고, 그 결과 양수청, 위창이, 홍성교, 호위황,
진일광 등의 왕급들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이제 태평천국 초기 지도부는 천황 홍수전하고 이광 석달기만 남게 돼요. 특히 이광 석달기의 경우 굉장히 훌륭한 인품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천황 홍수전은 이러한 사태 전개에 대해서도 역시 또 굉장히 불안한 기색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한번 불에 데인 사람은 불을 계속 이제 무서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양수청이 그렇게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독주를 하는 것 때문에 홍수전이 굉장히 이제 궁지에 몰렸잖아요. 그래서 양수청을 제거했더니 지금 거기에 위창이가 들어가지고 또 막 그렇게 피해 숙청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창이를 제거를 하고 나서 석달기가 들어갔는데, 물론 지금까지 봤을 때 석달기는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석달기가 영원히 자신한테 충성을 바치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죠. 자, 불안했던 홍수전, 과연 석달기와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